윤석열 후보를 정점으로 해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데 총괄 사령탑이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임명이 됐고요. 거기에다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김기현, 원희룡, 나경원 의원까지 중진급이 다 포진이 돼 있습니다. 이제 문제의 두 인물이죠. 김종인 위원장이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두 인물, 김한길 위원장 그리고 김병준 두 인물을 두고 지금 비토를 놓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도 김한길, 김병준 두 사람과 함께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보도도 나왔다가 김종인 위원장이 부인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글쎄요. 이 선대위 김병민 대변인 이야기에 따르면 사실 김종인 위원장과 나머지 김한길, 김병준 그 교수의 갈등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약간 세 사람들이 색깔이 좀 다르긴 하더라도 전혀 선대위를 못한다 정도까지 갈등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은 사실 어떤 선거를 봐도 선대위를 구성하는 면에 있어서 항상 진통이 좀 있습니다. 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상 총괄, 그러니까 사령탑으로서 역할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의 일하는 스타일들을 좀 우리가 두고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 미래통합당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왔던 과정, 그 당시 작년 4월에 총선이 치러졌을 때 선대위원장으로 들어왔던 과정, 그 전으로 더 넘어간다 그러면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들어왔던 과정, 2012년 대선 때 당시 이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는 과정들을 보면 항상 이런 크고 작은 진통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있냐면 김종인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상당한 권한을 바탕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약간 간결한 조직으로 메시지를 강하게 내고 전국을 주도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신데 이런 사람이 많고 조직이 많고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당 부분 권한이 좀 필요한 것이고 기존에 있었던 조직들에서 당연히 반대가 일부 있을 수 있고 조정하는 과정들이 늘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도 그랬고 2016년 민주당에서도 그랬고 약간 크고 작은 갈등 내지는 진통들이 늘 있었던 거라서 지금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잡음들 같은 경우에는 늘 선대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지켜봐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긴 하는데 이경 대변인님, 민주당의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당대표였던 김한길 전 대표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굳이 민주당 전체 내에서 크게 역할 못하겠다라고 분석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그 의견이 좀 산발적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긴 한데 그것은 김한길 그 대표라고 말씀드릴게요. 전 대표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는 것인데 평가가 좋은 평가도 있고 지금 국민의힘 쪽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데 그 혼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대적인 부분이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 김재섭 위원장이 말씀 주셨을 당시에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그립감 한마디로 통제권이나 결정권이 좀 강한 것처럼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런데 그 배경을 조금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재섭 위원장이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실 때 그때 인재 영입이 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그립감을 좀 더 강조했던 바가 있고 그런데 그 내부에는 윤석열 당초에 캠프에 계셨던 분들 한마디로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파리 때는 하이에나라고 표현했던 분들이 한 300여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분들하고도 다른 방송에서는 같이 또 방송을 하거든요. 또 그분들은 또 말씀이 많이 다르세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그 후보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후보. 윤석열 후보. 네, 윤석열 후보. 네. 제가 맨날 이재명 후보 얘기만 하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윤 후보께서 이거 그립감을 가지고 가야 된다. 결정권, 통제권은 다 윤석열 후보한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얘기가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체제에서 그때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은 김종인이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위에서 상하로 구조해서 그런데 또 윤석열 쪽 캠프에 계셨던 분들은 말이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조율은 뭐 민주당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조금 들여다 봤을 때는 제가 이제 내부적으로 뭐 제가 그쪽 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들리는 얘기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진통이 국민의힘이 조금 더 강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거부감이 좀 더 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무슨 뭐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이렇게 다 언급되지 않습니까? 근데 김정인 위원장이 만난다 했다가 그러니까 그 만난다고 했는데 김정인 위원장 정작 본인은 만나지 않았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만났던 거예요. 그럼 예. 왜 만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었냐. 이거에 대한 평가가 내부 평가가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평가가. 이거 모니터링 해보시면 아실 건데요. 아, 윤석열 캠프에서 제시했던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구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 만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실 것이다. 이것이 내부 평가입니다. 네. 반론을 듣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 예. 그 말씀 좀 드리자면요. 뭐 아까 8.2대 하이에나 300여 분, 요건 조금 지나치신 말인 것 같고요. 뭐 분명히 제가 한 말이 아니니까요. 예, 양해 부탁드릴게요. 300분이라는 말은 좀 이렇게 좀 추측성이니까 그 말씀은 좀 그렇고요.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의 상하 관계는 사실 뭐 상하 관계라고 부를 수는 없죠. 그 말씀하신 대로 선대위의 전권은 후보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선대위 구성에서 후보가 구성한 선대위 내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위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논의가 사실 다른 선대위 구성원들과 좀 있는 것 같고요. 김종인 위원장이랑 한 1년 정도를 같이 저도 이제 비대위원을 하면서 이제 많이 알게 됐는데 메시지가 좀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불만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 불평을 하실 때 약간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말이 어긋나거나 뭐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제 이경 대변인 말씀하신 부분에 좀 새겨들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이미 이제 구성된 멤버들을 이렇게 쭉 뭐 행간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리고 윤석열 후보 캠프에 그동안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면면이 이렇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면면을 그대로 앞으로 있는 선대위에 그대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국민의힘 선대위를 통해서 국민들께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래서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과연 어떤 정부를 만들어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간의 어떤 진통 같은 것들은 사실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기인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김종인 위원장은 분명히 선거를 임함에 있어서 이 선거가 어떤 의미의 선거인지 그리고 우리 선대위가 국민들께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해놓고 그에 맞는 인사라든지 아니면 정책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설계를 좀 하시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인사들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메시지를 뿌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진통이 좀 있을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내주에는 선대위 인선 발표가 다 날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요. 네, 우선은 짧게 듣겠습니다. 네, 안 좋은 얘기는 제 입에서 저도 드리기가 되게 죄송스럽죠. 그런데 이제 김정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8.2 때나 하이에나 얘기 나왔을 때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캠프에 계셨던 분들이 하셨던 얘기예요. 우리 캠프에 300명이 있는데 우리가 전부 다 8.2 때 하이에나라는 것이냐 이런 얘기는 그쪽에서 나왔던 거고 제 입에서 나왔던 거 아니라는 점. 그리고 지금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셨던 것 같아요. 메시지가 없다. 지금 지지율을 보면은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부로 들어가면은 10대부터 50대까지는 지지율도 당선 가능성도 낮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많이 낮게 나온 부분도 있고 약간 좀 격차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지지율 내부로 들어가면은 50대에서 10대까지는 지지율이 좀 낮고 당선 가능성도 낮다. 그러니까 60대, 70대에서는 좀 높게 나오신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에 대한 지지율이 좀 많이 높을 거라고 홍준표 후보가 지지를 받으면서 그것이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 쪽에서는 우려했는데 그런 점이 전혀 보이지 않다는 점에서 조금 우리 쪽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예. 우리가 이제 거대 양당이라는 욕을 좀 많이 먹잖아요. 그걸 함께 좀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쪽 당 후보가 윤석열 후보세요. 근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후보가 지금 주인공이 아니고 왜 당무 우선권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내에서 자체. 그런데 지금 후보 측에서는 당무 우선권이 후보한테 있다. 이거 당원에 대한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다. 그러는 건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 얘기를 들었을 때는 당무 우선권이 지금 김종인 위원장한테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너무 네. 확대 해석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좀 이따 그 부분 더 깊이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방송을 진행하면서 좀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습니다.
된다 안 된다 이러다가 혹시라도 선대위 바로 구성된다 전격 발표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뉴스도 발표될 것 같을 수도 있어서 좀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는데 이 질문은 김재섭 위원장님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당내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과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플랜 B 가능성도 나오더라고요. 실제 있습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거의 그럴 가능성은 뭐 제로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 상당 부분 오류들이 있어서 김종인 위원장은 여기서 전권이라고 하는 당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닙니다. 당연히 후보한테 모든 권한이 있고요. 김종인 위원장은 선대위를 꾸려가는 과정 속에서 후보보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전권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너무 과대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제 들어오실 때는 늘 이런 조율하는 과정들이 늘 있었습니다. 늘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체제 개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동력 있게 돌아가는 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7 재보궐선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도 이게 뭐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오시지 않을 가능성은 없지만 당분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주 인선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조금의 의견 격차들이 있을 것이고 그 조율하는 과정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조율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것이다.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가지 카드를 다 고려하면서 전략을 짤 수밖에 없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있을 때의 그 전략과 만약에 혹시 없다고 한다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의 전략 두 가지 좀 전략은 다를 텐데 어느 쪽이 좀 낫나요? 저희가 그 김종인 위원장이 있을 때와 없을 때와 전략이 왜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지금 민주당이 약점이 있습니다. 약재,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채워야지 상대가 그것도 후보는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후보가 결정됐기 때문에 후보에 맞춰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가는 게 맞다. 근데 그 전략이 우리 쪽에서 부족한 점을 채우고 또 설명이 안 된 부분을 설명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 국민을 바라보면서 선거를 치르는 게 맞다. 이것이 상대의 그것도 그 후보도 아닌 그 위원장, 아직 직책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비대위원장을 중심을 두고 저희가 전략을 그렇게 방향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보고 가야 됩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거고요. 저희 또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그전에 캠프로 비했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민주당에는 이재명만 보이고 국민의힘에는 윤석열이 보이지 않는다. 예. 이런 얘기가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부족하다는 것은 다행히 저희 쪽에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후보는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가 토론회를 나가면은 거기에 많은 댓글들이 내가 이재명에 대해서 정말 많이 몰랐는데 주식도 그러고 이번에 경제 그 유튜브 방송 나갔을 때도 그러고 대학생들 만났을 때도 그러고 그리고 또 관훈 토론이라고 해서 이제 그 신문 기자들 토론 만났을 때도 그걸 보고 나서 국민들께서 2시간 넘는 것을 굳이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이재명 때문에 내가 그걸 봤는데 이걸 보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에 많은 오해를 했었구나. 정말 이런 사람이 나의 미래를 맡겨야겠구나. 그런 댓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